신촌 일대에서 할머니는 이미 유명 인사입니다. 어디서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붉은 옷차림에 마법사들이 쓸 법한 화려한 모자까지 늘 범상치 않은 패션을 고수하기 때문인데요. 꽃갈코나 할머니, 꽃갈모자 할머니. 인도로 안 다니고 항상 도로로 다녀. 그래서 아마 교통사고가 아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문제는 도로 위에 섭니다. 보행 신호가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가던 걸음을 멈추고 횡단보도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고는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차도로 걸어 들어가는 할머니. 인도에는 올라갈 생각이 없으신 양 도로만 따라 걷더니 급기야 질주하는 차들 사이를 가로질러 무단 횡단까지 하시는데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하얘지는 아찔한 상황. 할머니 차 조심하셔야 돼. 할머니 위험해. 하지만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없습니다. 절로 가라, 절로. 태연하게 절로 이쪽으로 가야 돼. 도로 위 상황을 살피고는 또다시 위험천만한 걸음을 이어가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 할머니 차 밀어드릴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도로를 가로질러요? 못 걷는데 그 언덕을 못 올라가는 어쩌라고. 언덕이 나중에 그 가보니 이래 막 걷고. 이게 여기 내이만 아파가 걷지를 못해. 이제 좀 절로 빌기에. 예? 뭐 자꾸 날리고 빨리 가. 시끄러워. 아픈 다리로 길을 서두르다 보니 본의 아니게 도로로 다니는 일이 잦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저 기부서하고 지금 다니신 지도 제가 보기엔 아마 1년도 넘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로 다리가 아프신 건가. 다리도 잘 건지가 몇 년을 잡아야 일부러 그러는가 봐. 할머니 그거 보험금 노리고 보험 사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수년째 깁스용 신발을 신고 차도로 다니는 것이 혹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당하려는 행동은 아닐지 의심스럽다는 건데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절로 가봐. 일로 좀 절로 가, 절로. 어디를 너도 절로 가, 일로 오지 마. 절로 좀 가봐. 차가 다가오지 못하게 손짓을 하는 할머니. 교통경찰의 안내에 마음이 놓이는지 서둘러 건너와서는 무단횡단 건너다가 못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내가 왜 무단횡단에 안 그래도 죽으려고 이래가 있는데 내가 또 그런 짓을 해. 왜 그러는데? 오다가 못 걸어서 가만 수가 있어요. 그래 차가 옆으로 올게 절로 가르쳤지 뭐. 다시 치는 건 싫단 말이야. 다시 사고를 당할까 두렵다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할머니께 사정을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다리 다치신가요? 난 이래 억울한지 안 해갖고 내가 너무 억울해. 난 지금 아무것도 막 이런 입장이다. 억울한 마음에 코팅까지 해들고 다닌다는 사진 한 장. 1년 전에 있었던 사고 현장을 재현해 찍은 거라는데요. 한두 번 지금 다 있는데 이래. 일이 일어난 건 작년 여름. 나는 일로 오고 저 오토바이 오가 쳐갖고 여기서 내가 넘어졌어요. 6월 8일 날이라. 인도 끝에 서 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래 되고 이래 되고 난 여기도 이래가지고 앉아 있었다고. 이래 앉아 있었다고. 이래 앉아 있었는데 신고를 안 해줘요.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점을 정리하며 인도 끝을 오갔다는 할머니.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배달 오토바이와 몸이 스치며 다리를 심하게 접질렀다는데요. 문제는 사고를 낸 오토바이가 도주를 하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형편이 어려운 할머니는 결국
묘될 때가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침을 맞을 때는 안 돌아가는 침을 안 맞을 그렇게 때 돌아가. 오래전부터 알아온 무지외반증에 발목까지 심하게 접질리며 오른쪽 다리는 걱정스러울 만큼 부어있는 상황. 수술하신 예, 이것도 기고 통증도 심하다는데요. 문제는 사고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달 전 몇 분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차에 뒤다가 저기나 저기 사람 댕기는 길이를 그 뒤를 수덕수덕 했는데 내가 요거 시계 붙는 기라. 인도에 차를 대기 위해 후진하던 트럭에 가만히 서 있던 할머니가 부딪혀 넘어졌다는 건데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갖고 지금 발이 막 부어가 그런 지금 이거는 안에서 그치 막 진물이 막 나고 온데 아파가 가지를 못해 걷지를 못하고. 하지만 트럭 운전사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병원에 뭐라 하면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이쪽에서 인정을 해야지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도둑놈 맹물로 희한해 제가 있고. 그렇게 연이은 교통사고로 양쪽 다리를 다친 것도 억울한데 부어오른 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고 다니는 깁스 신발로 5회까지 사 속상한 마음이 크다는데요. 이뭐 깡통 있거든 깡통 제가. 그렇다고 앉아 울고만 있을 수도 없답니다. 이게 곰 가운데 있어요. 할매조가 잘 쉬는 곳이래. 걷지를 못해. 한몸이 다 못 가네. 아픈 다리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신호가 바뀌는 아찔한 상황을 수차례 겪은 후 횡단보도를 반만 건넌 후 쉬었다 다시 초록불이 되면 남은 길을 건너간다는 할머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길을 오가는 건 살기 위해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데요. 그마저도 이젠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할머니 얼마 벌었어요? 4,000원. 구름만 다 주고 오늘 최고만 입어버렸다. 그렇게 폐지를 팔고 할머니가 향한 곳은 과일 가게 앞인데요. 비록 두 번째 사고가 있었던 자리지만 오랜 세월 장사를 해왔던 곳이기에 떠날 수 없답니다. 이곳에서 다시 장사를 이어갈 생각인데요. 우와 이건 뭐예요 다? 학생들 사는 거. 비가 맞아가 막 냄새가 막 나. 그렇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장사를 펼치는데 준비를 하다 말고 할머니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한 달 전 할머니가 주장하는 사고 당시 문제의 배달 트럭이 짐을 내리기 위해 이곳에 온 건데요. 사고를 내고도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 탓에 할머니는 계속해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나 사익은 기다렸으니까.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왜 그날 차가 뒤를 빠꾸 했는데 내가 다치가지고 막 하면서 내가 자기산 내가 요거 시기 했다고요. 아저씨 그날 아니 아저씨 왜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가만히 있는 내가 미쳤다고 저 기사님이 그때 수덕수덕 했어요. 그러면 아저씨 딴 게 없고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갖고 하자고. 네가 우는지 내가 우는지 나는 아저씨한테 치료비를 받아야 되겠고 이해해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치겠지 뭐 지금 뭐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접촉은 없었다는 운전자의 말에 할머니는 우라통이 터집니다. 살인자여 사람 치워놔놓고 손도 안 댔다고 이름 새 한바람 니가 얼마나 잘 되는 거 이놈아. 내가 대학 냈을 줄 아나 너 같은 거. 어느덧 도시의 어둠이 내리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지만 할머니는 잠들 수 없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밤거리를 맴도는데요. 그때 무언가를 찾는 듯 할머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매의 눈으로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오토바이들을 유심히 보는 할머니. 나를 치워놓은 오토바이인가 싶어서 찾아보는 길이.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배달 오토바이였답니다. 혹여나 다시 보면 기억이 날까? 그날의 사고를 따져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기억이 안 나도 그래도 혹시 어쩌면 뭐 운이 좀 박힌 수 있고 재수없으면 또 받치는 거 그게 제일 겁나. 1년째 아픈 다리를 이끈 채 밤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할머니. 12시가 다 돼서야 인근 커피숍으로 향했는데요. 아픈 다리로 하루 종일 돌아다닌 탓일까 더 이상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니 피곤하고 이래 들어왔어요. 좀 쉬려고. 오늘 밤 새시는 거예요? 여기서 밤샘 쉬어야지. 근데 지금 8시 되면 바로 또 나가고. 시간이 늦은 데다 지친 탓에 오늘은 커피숍에서 밤을 지샐 생각이시라는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몸 한 번 제대로 누이지 못하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 모든 건 그날의 사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연이은 사고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지금 같은 고통은 없었을 텐데 억울하고 분하기만 하다는 할머니. 그런 탓에 오늘도 마음이 급한데요. 왜 이렇게 급하게 가요? 야채까지 차 돌았는데 바로 보러 가야 돼. 배달 트럭이 오는 시간에 맞춰 가게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조급한 마음에 할머니는 해서는 안 될 무단 횡단까지. 저러다 사고라도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감수하며 다급히 달려갔지만 할머니 이거 차 왔는 거 못 봤어. 이제 오셔 저리 가자. 간다니까 8시 왔다 간다니까. 한 발 늦었습니다. 배달 트럭은 이미 일을 끝내고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아니 그 차 만날까 싶어가 그래가지고 왔는데 오늘 차 가고 없네. 혹여나 할머니께 도움이 될까 당시 사고를 증언해줄 목격자를 찾아 나서 봤는데요. 이 할머니가 신고하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그러냐고 그 사람은 모르고 차는 갔는데 크게 본 사람은 없고. 할머니 교통사고? 나와 있어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달 전에 있었다는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증거가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 뭐 찍어놓은 것도 없고. 어떻게 보상을 해요? 그쪽은 안 부딪혔다 그러고. 할머니 병원도 안 갔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요? 병원 키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사건이 일어난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작년 6월에 일어났다는 오토바이 사고는 기록조차 없었는데요. 게다가 저 아줌마는 또 돈도 있는데 왜 저러시나 봐.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집이 원래 여기 그쪽 어디에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일부러 거리를 전전하며 밤을 보낸다는 겁니다. 멀쩡한 집을 두고 거리를 떠도는 게 혹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를 당했다며 범인을 찾아 헤매는 일과 연관이 있진 않을까? 실타래처럼 얽힌 의문을 하나씩 풀어봐야겠습니다. 집이 따로 있으셔요? 할매는 정릉이잖아 집이. 내 집 있는 거 보면 알 거 아니다. 한번 모시고 갈게. 소문대로 지하철로 30분만 가면 되는 거리에 새를 얻어 사는 집이 있답니다. 아픈 다리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자주 들어가지 않았다는데요. 그렇게 일주일 만에 찾아온 집. 이곳이라면 비밀을 풀 열쇠가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를 뒤따라 가려 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빌라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되돌아 나오는 할머니. 집안엔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고 서성대기만 하는데요. 분명 할머니 집이 맞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사고 내는 사람이 나 찾아가 해코지 할까 봐 자꾸 잊지 못하고 밖으로 자꾸 나가 신촌에가 자꾸 사람 찾으려고 내가 댕기기에 집에 있으면 불안하고 이래갖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무섭고 겁이 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다시 신촌 거리로 돌아온 할머니. 더 늦기 전에 낮에 펼쳤던 옷가지를 정리해야 한다며 노점을 하는 과일 가게 앞을 살피는데요. 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나 이렇게 들어가고. 앞에 옷 걸어놓은 거 없다라 이렇게 옷이. 오늘 낮 장사 정리를 하면서 걸어둔 외투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는 없는데.
잘 찾아가네. 길에 걸어둔 옷이다 보니 누군가 주워간 것 같은데 할머니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삼촌 누가 옷 가져가고 없다. 나이 옷 가져가고 없다 누가. 막 여기 있으면 저쪽에 갖다 놓고 저쪽에 있으면 여기 갖다 놓고 막 이러는데 가져갔다가 갖다 넣어놔놓고 막 별짓을 다 해. 오래전부터 할머니를 괴롭혀온 사람들의 소행이라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낸 이들과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라는데요. 2년 반 전부터 할머니를 괴롭혀왔다는 정체불명의 사람들. 옷을 빨갛게 입고 댕기면 지나가다 사람들이 다 안 그렇지만은 사고가 나고 이러면 신고 안 해주겠네 싶어갖고 일부러 빨간 옷을 입고 잘 다녀요. 모자도 그렇고 눈에 딱딱 띄기 때문에. 눈에 띄는 옷을 입는 것도 매일 짐을 거리 곳곳에 옮겨두는 것도 모두 할머니를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데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할머니의 주장. 하지만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할머니의 점퍼가 사라진 곳 주변의 폐쇄 회로를 확인해봤는데요. 할머니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나무에 걸려 있었던 옷.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지자 지나가던 사람이 주워갑니다. 누군가 버린 옷인 줄 알았던 걸까요? 주워간 사람의 마음을 알 순 없지만 분명한 건 할머니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훔쳐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박스는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할머니는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믿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까? 식사를 선생님들 요 옆에 가요. 왜냐면 제가 둘이 CC 지키도 나하고 같이는 안 지키거든. 그럼 선생님들 욕 볼 일은 없잖아. 혹여나 제작진이 피해를 입을까 홀로 밥을 먹으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할머니. 대체 왜 이런 두려움을 품게 된 걸까요? 할머니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가족들을 수소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할머니의 언니와 연락이 닿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몸 많이 안 좋으셔요? 동생도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 젊었을 때에는 자가 그런 거 했다고 할게 없죠, 그치? 지가 벌었어 돈 벌어가지고 우리들도 이렇게 가면 용돈 돈 주고 이래서 자가요. 서울 가서 있으면서 이제 야가 다쳤어. 머리 다쳐가지고 막 또 병원에 입원했었지. 또 다리 그래가 또 그랬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장사를 하며 큰 돈을 벌었다는 할머니. 형제들의 생계를 책임질 만큼 가족들의 든든한 울타리였다는데요. 그런 할머니에게 그늘이 드리워진 건 10년 전 있었던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신촌 오거리 인근에서 일어났다는 오토바이 사고. 여기 들어가가 있잖아요. 여기 쑥 들어가가 있어요. 여기. 골목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부딪혔다는 할머니는 이걸 수술했는다고 이거 요걸까지 3년간 의식을 잃고 있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째 다치는 거 이런 거 아무 기억은 없어요. 3년 동안은 몰라요. 그렇게 수차례의 수술 끝에 겨우 의식을 차린 할머니. 하지만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했던 걸까요? 몸이 좋아지자마자 언니의 집에서 나와 사고가 났던 곳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불안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 할머니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왜 이렇게 되겠나 하는 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예,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싶은 게. 내가 예. 할머니는 언니 말고는 또 다른 가족은 없었어. 환경 차이가 너무 많아서 찾아가질라네. 내가 전화를 안 하고. 머리 다치고 나서부터는 전에 아는 사람 많이 못 만나요. 그냥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답니다. 아픈 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때로는 보고 싶기도 할 텐데. 보고 싶은 거 말할 수가 없는 거지. 형제간이니까 보고 싶지 안 보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제일 그립지요. 돈보다 그립이 형제간이. 가족이 이렇게 그리운데도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너무도 초라해진 자신을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다는데요.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내 모습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괴리 격차가 심하시거든요. 그리고 생활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과 단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스스로 만들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앗아간 그날의 사고를 잊지 못한 채 사고가 일어났던 그 길 위에서 하루하루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할머니. 누구보다 아프고 힘들었을 할머니를 위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픈 다리를 회복하는 일. 이거는 보통 우리가 무지외반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지외반증. 이거는 뭐 단시간에 뭐 사고나 외상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형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왼쪽 발 같은 경우는 뼈보다도 뼈 위를 덮고 있는 연부 조직이 많이 상하셨어요. 아픈 다리로 오랜 시간 걷다 보니 악화된 염증 치료가 시급하다는데요. 한 2, 3일에 한 번씩 저희가 소독을 좀 하면서 경과 좀 보실게요. 다리를 위해서라도 거리의 생활을 그만해야 하는 상황. 어르신 어디 갔다 오세요? 지금 병원에. 그런 할머니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직원들이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와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은 물론 할머니의 심리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관리해 줄 거라는데요. 곰팡이가 좀 많은 곰팡이가 여기는 좀 주방이래 갖고 여기 올라가다 보니까 할머니도 마음이 놓이는지 신촌에 가서 하지 마시고 좀 쉬었다 지금 하세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한 약속하는 거 오케이. 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 이만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파스가 필요하면 찾아가 돌락할게. 내가 파스 드릴게요. 아니 내가 찾아갈게 뭐.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언니는 이래 만날이라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맨날 온다게 잘 만난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저 지난 세월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너무도 기다렸던 오늘. 할머니도 이제야 찾아온 것이 미안하기만 한데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는데 말이죠. 언니 몸 건강 빨리 키워해갖고 막 걸어 댕기. 힘들었던 시간만큼 더디겠지만 할머니는 행복할 겁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잡은 손 놓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들이 있다는 걸 할머니도 알고 있으니까요.